안녕하세요. 저는 좀 전에 소개받았던 김범석입니다. 요즘에는 목사라는 친구가 살짝 어색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지역아동 센터예요. 혹시 센터에 대해서 지역아동 센터에 대해서 나는 들어봤다, 나 알고 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아, 네. 아, 계시구나. 네. 그래서 센터에 있다 보면 저를 항상 부르는 혹시 선생님 아니면 짧게는 아시죠? 뭐죠? 쌤! 네. 쌤이라고 부르니까 네, 이제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한테 뭐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제가 막 오히려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소개받았듯이 이름은 김범석이고요. 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안양 종합운동장 근처에서 살고 있고 한 명의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신대원을 서울장신 들어갔어요. 졸업하기 전에 사회복지를 전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학점을 이수하니까 2급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따려면 실습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실습했던 장소가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바로 달리비 지역아동 센터입니다. 지역아동 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짧게나마 먼저 소개를 하자면 돌봄시설이죠. 아마 손주분들 혹은 자녀분들 중에 학교 돌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돌봄, 늘봄, 돌봄 많이 비슷하니까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아무튼 결국 뭐냐면 학생들,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곳이 바로 지역아동 센터입니다. 센터는 간단하게 먼저 그 위치 지역을 소개를 하자면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도까지 공부방으로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은 공부방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보면은 공부방이라는 곳에부터 출발했었습니다. 대부분 아마 지역아동 센터가 이제 공부방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방에서 처음 저는 담임 목사는 아니고 거기서 이제 부교육자 비슷하게 거기서 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보니까 아이들이 좀 낙후된 지역이에요. 금정동 혹시 금정동 아시죠? 또 의왕 군포 이 안양은 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금정동이 노후된 빌라도 많이 있고 또 그게 한 제가 5년 정도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어려운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노후된 빌라에서도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활 여건이 사실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 가기가 좀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가족끼리 제주도를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혹시 제주도 못 가신 분? 나 제주도 안 가봤는데 무슨 소리야? 한 번씩은 가셨겠죠.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부산에 PTX를 타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부방에서부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담임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영어 대학 강사를 나가셔가지고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 2008년도, 11년도까지는 인터넷이라는 게 분명하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공부방을 시작했고 또 영어 스쿨 시작합니다 하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와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여기서 간식도 먹고 밥도 주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교회 예산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교회 헌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1층은 달리기 교회, 2층은 작은 도서관, 버드나무에 부른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고 3층이 바로 이제 공부방에서 지역아동 센터로 시에서 이제 개인 시설로 인가를 받고요. 15조를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회의를 시보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돌보, 어떤 아이들 돌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기도 하고, 왜냐면 집에서 너무 안 시키게 그런 게 사실 참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석회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최근에. 물론 이제 다문화권 아이들이긴 하지만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석회가 발견된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전화 걸어서 아이가 이제 석회가 있으니까 약을 좀 뿌리시죠 하니까 이미 뿌렸는데 지금 이제 알이 죽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웃기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석회가 이렇게 참빛이죠.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터뜨리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홈케이퍼 같은 거 머리에 뿌려서 그 세대이시죠? 저도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저는 그런 시대를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방에서 지역만족센터로 근무를 했고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됐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사역.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나오시 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인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보조를 받다 보니까 보조에는 뭐 인건비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인건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전기비 뭐 여러 운영비에 총 포함되는데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거죠. 사역을 변모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했고요. 보면 여기가 입구인데 들어간 입구에 보면은 지하에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센터입니다. 센터에 보면 이제 최근에 사진 찍은 사진인데요. 생각보다 센터는 크지는 않습니다. 35평 정도 되고 저희가 그 평수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와서 여기는 몇 명까지. 저는 29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꽉 차게 29명이 다 있습니다. 조금 한 명이라도 좀 더 오면 좋을 텐데 그래야지 좀 사실 아시잖아요. 반멜레 아이돌레 반멜레 하신 거죠. 너무 잘 아시죠? 손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이 노년에 이게 뭔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29명의 시설이 있고 이건 컴퓨터가 앞에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 제 자리입니다. 앞에 보면은 여기 컴퓨터가 있고 제 자리에 있고 여기는 또 다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시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여기는 그 특활시라고 해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쪽에서 이제 대부분 프로그램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잠시 후에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여기 프로그램 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여기는 식당에 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식 조리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같이 여기서 조리를 하고 여기 뒤에 계신 분이 시니어 클럽 혹시 아시나요? 네, 시니어 클럽 아시죠? 그래서 시에서 이제 주 5일 근무 또 주 3일 근무해서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70만 원씩 받으시고 주 3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청소도 하시고 그분들은 한 30만 원씩 보조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 5일 근무로 오셔가지고 주방 보조로 오셔서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급식 선생님과 같이 아이들의 급식을 하루에 한 끼씩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아까 말했던 그 작은 도서관인데 교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업이라고는 좀 이상하실까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독서 클럽이라는 것도 있고 작가들을 불러서 책 작가들을 불러서 지역에 아무나 원하시는 분들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오셔서 이제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지역의 문화활동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담임 목사님 취지가 이런 경제적으로 낙후되어져 있을수록 문화와 이러한 책을 읽는 그러한 것들이 더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위해서 도서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교회 현금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책도 보조를 받고 도서관 사업비 여러 가지 약간 독서 클럽에 대한 강사비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시 자문서 운영을 잘 해가지고요. 그리고 뭐 센터 운영도 잘해서 시에서 뭐 표창장도 우수 장교소만이라고 해서 A등 매번 저희는 뭐 센터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센터는 3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도서관도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나라 동네로 써야 되다 보니까 뭐 사진 그뭐 간식 할 때 이 사진 한 장, 인건비 할 때 이분들이 강사하는 모습들 참여하는 것들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맞춰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마시죠. 저도 이제 이 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사로서 이제 전임 사역자도 하고 했었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예산 재직회를 통해서 예산을 통과하면은 바로 집에 쓰면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100원 하나 차이 나는 100원 때문에 어디서 들렸지? 이거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재직회 때에도 저희가 다 이 재직회 때 이 서기 장로님, 이 회계 장로님께서 이제 재직위원들과 함께 계산을 하긴 하죠. 그런데 100원 이것 때문에 특별히 원하시는데 해야 돼요. 안 되면 통장 잔고하고 이게 다르면은 지적사항이 같습니다. 이자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래야지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정부의 돈을 받고서 지속 가능하게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층은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지역원 센터의 아이들입니다. 29명 정도의 아이들인데 주로 어떤 아이들이 오냐 29명 중에 수급자들이죠. 그래서 나라가 이 가정은 돈을 좀 지원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해서 수급,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아이들 그리고 차상위 층 아이들은 둘 다 똑같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 뛰면은 다 나오잖아요. 수입이 얼마인지 보고서 수급과 차상위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되고요. 법적 한부모 아이들이 참 많아요. 다문화 가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엄마가 베트남분도 필리핀분인데 중간에 아버지가 사고로 사별하시든지 아니면은 이혼을 해서 한부모가 돼서 엄마가 키운다든지 아빠가 키운다든지 그러한 가정들이 13명.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적으니까 2명도 다자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자녀 카드가 있는데 참 있습니다. 시청 같은데 이제 다자녀 카드를 보여주면은 주차비가 모르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자녀 아이들도 있고 대부분 이제 거의 28명이 다죠. 한 명만 빼놓고 법적 한부모인 아이들 그리고 수급이나 차상위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고요. 또 어떤 센터들이 보면은 반 정도는 좀 상당히 어렵지만 또 일반 가정에서 뉘앙스가 좀 그런데 그냥 다자녀 아이들 이렇게 센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오면은 센터에 오면은 뭐 손주분들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이런 돌봄 시설을 보낸다 아니면 센터를 보낸다 하시면 뭐를 가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무조건 나는 공부다. 학습은 꼭 해야 돼. 내가 볼 때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죠. 학습 그죠? 아니면 뭐 학습도 중요하지만 아이는 잘 먹어야죠. 잘 먹여야죠. 얘를 먹지 않으면 성장에도 그렇고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고 먹고만 살 수가 있어요. 문화생활도 해야 되죠. 문화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학습도 필요하고 아이를 잘 먹여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문화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음식, 식사 프로그램에는 먹는 거, 급식, 그 다음에 정서, 문화 활동 이렇게 4가지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정부로부터 3년 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일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와서 판단을 받습니다.
급식 먼저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아이들 학교에서 일찍 끝나고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5교시 저희 초등학생들이 23명이고요. 나머지 6명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인데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끝나고 오면 5교시, 6교시입니다. 6교시면 센터에 오면은 빨리 올 때는 4교시 끝나고 오는데 4교시 끝나고 오면 12시 반에서 1시 사이쯤 오고 그리고 5교시 하면은 2시 넘어서 많이 2시, 2시 반, 3시 오는데 오면은 바로 학습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습을 시작을 하면은요, 이렇게 학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에서 오시는 그 보조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 선생님이 아이들 학습을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자기 사물함이 있어요. 사물함에 자기 학년에 있는 국어 리더, 그다음에 수학 리더, 그리고 연산 이 세 과목을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혹은 한 장 반씩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표정은 별로 좋지 않죠. 공부만 안 하면 아이들 참 즐거운 세상일 것 같아요. 공부만 하면 너무나 좋은 세상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시간이 있고 학습을 통하여서 아이들 기초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동들에게 무리하게 뭔가 월등한 그런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지 않고 너희들 학교 끝나면 학교에 있는 것을 문제집을 푸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면 이렇게 와서 학습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돌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29명의 학습을 매일매일마다 이제 채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점하다 보면 문제집이 쌓이면 저도 이제 제가 할 일들이 있는데 일들을 제외하면서 말아놓고 학습을 채점하는 게 투입이 돼서 열심히 이제 학습을 해주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 이 한 명 때문에 이 채점에 밀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한 명 아이들이 계속 이해를 못하고 이 문제 하나 푸는데 설명을 해주고 단어를 묻는 거. 특히 요즘에는 그 난독증 있는 아이들도 있고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 중에서는 단어를 잘 몰라요. 예를 들자면 그런 형이상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형이상학적인 그런 단어들 뭐가 있을까요? 농활, 농촌 활동 그런 걸 한자어를 왜냐면 엄마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해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워낙에 많고 그리고 최근에는 다들 느끼시겠지만 도피력들이 너무 떨어지죠. 주변에 많이 그런 게 있죠. 혹시 아이들 주중에 주일에 설교를 듣고 공부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이해할까요? 네, 그래서 책 읽는 거를 30분 동안 책을 읽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끝나면은 아이들에게 이제 간식을 주는데 잘 먹여야 되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저는 밥과 간식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준비해서 아이들 만족도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간식이 너무 맛있어요. 학교보다는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너 학교만이 맛있냐, 센터만이 맛있냐, 솔직히 얘기해봐. 선생님이 안 얘기야.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간식 하나 더 줘. 먹으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센터만이 맛있다고. 그리고 센터 간식이 훨씬 더 맛있다고. 그래서 보면 이제 떡꼬치, 이런 거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꿀떡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 다음에 빵도 있고, 피자. 학교에서 피자 나올 때도 있겠지만, 따끈따끈한 치즈가 늘어지는 피자는 없죠. 그래서 피자도 주고, 그 다음에 떡볶이,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한 1개월에 한 3만원 정도의 그런 급식비가 따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당 3만원 정도 급식비 안에서 저희들이 전체 간식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식을, 학습을 끝나고 간식을 먹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무조건 아이들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가기 전까지. 한 5시에서
5시에 저희가 저녁 급식을 하고 대부분 이제 중학생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학교를 해요. 뭐 6시까지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7시에서 8시,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맥시멈이 8시인데요. 8시에 가는 아이들은 없고요. 대부분 이제 야간 돌봄을 할 때에는 물론 8시에 갔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7시에 갑니다. 7시까지 저랑 이제 아이들 퇴근을 해요. 가자, 집사, 퇴근을 가야 돼. 야, 너 늦게 되면서 퇴근 늦어. 빨리 퇴근할 준비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가기 전까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해야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은 센터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요. 없는 날에는 정말 도깨비 시작한처럼 너무 시끄럽고요. 29명의 아이들이 막 이 좁은 공간 안에 한 정말 이렇게 나눠서 이 정도만 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15조 운영이 되는데요. 보면 이제 저학년 이제 지지난주에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코딩 수업을 합니다. 학교에서 많이 겹치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활동가들을 모셔놓고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좀 더 퀄리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소수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에게 코딩이 뭔지 그리고 코드가 뭔지 저도 이제 코딩과 코드를 잘 몰랐었는데 저학년 아이들 수업도 요즘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뚜루뚜루라는 이 작은 이 로봇을 갖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입력을 하는 게 코드로 입력을 하고 코드로 이 로봇이 움직이는 게 이제 코딩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로 입력을 하는데 이제 코드로 입력을 해서 코딩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입력한 그 명령어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 도서관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작년에 했던 고학년 수업인데 이거는 꽤 오래 했어요. 1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한 세대에서 저희가 이제 대학과도 함께 협력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보면은 삼성꿈 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한세대학교가 이 사업을 따요. 이 사업을 따면은 이 사업을 가지고 이 센터든 학교든 들어갑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그럼 저희 할게요.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삼성꿈 장학재단에서 이 강사님들을 그러니까 한 세대에 지원해주면 한 세대에서 강사를 파견해주는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한 40주 이상 1년에 한 번씩 고학년 아이들이 와서 코딩 수업을 배웁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PPT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글, PPT, 그리고 기초적인 것들을 좀 끝나면은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아이들이 조금씩 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 군포에 있는 3본에 있는 중심상가 3본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이제 1년에 뭐 그런 부스들을 해서 행사를 하거든요. 부스 행사에 보면은 이노벨의 가운데 있죠. 여기 보면 아이들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배웠던 거를 부스를 신청을 하면은 이 부스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배웠던 거. 그래서 빈 로봇 같은 게 있는데 태블릿 PC에 연결돼가지고 로봇을 움직이는 거 같은 걸 이렇게 미리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토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학교 아이들이랑 봉사하는 시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보드게임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보드게임 강사가 오면은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아까 활동실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앉아서 이런 식으로 보드게임을 합니다. 아이들 보드게임 하면 참 재미있어 해요. 도서관에서 보드게임도 하고 또 고학년들은 고학년, 저학년 나누어서 저학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보드게임 또 고학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나눠서 강사들이 오면은 강사비를 지급을 하고 많게는 1년 사업을 할 때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 부족하면은 단발적으로 단기 프로그램으로 8회 정도, 2달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 체육도 반드시 들어가요. 아이들 건강에서 체육도 들어가야 되는데 꿈나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제 센터가 보조비와 운영비를 받지만
그 보조비와 운영면에서는 인건비, 가게 사례비, 그리고 그다음에 전기세, 그리고 급식비, 이거 말고는 이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돈이 사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 교회가 어떻게 교회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그런 시나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사회적 개혁, 사회적 아니면 그런 협동조합 같은 그런 곳에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곳에서 이제 사업비를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포저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 이렇게 피부 강사님들이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올해 피부를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풋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도 1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나가면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 같은 이제 그 군포시 안에 아마 의왕시도 센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는 센터가 한 12개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군포시에도 1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센터 중에 이러한 스포츠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센터끼리 모여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거죠. 경기를 하면은 이 경기에서 이제 1등과 2등이 우승을 하게 되면요. 이건 이제 여기 이제 저희 센터 아이들만 찍은 건데 맨 오른쪽에는 하얀 옷을 입었던 분이 이제 센터장님이신데요. 이분이 관리교회 집사님. 그리고 왼쪽에 계신 이렇게 계신 분들도 관리교회 집사님. 그래서 교회가 일자리 창출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MZ들 일 때문에 많이 걱정하잖아요. 교회가 좀 열린 시작하는 것 같고 무슨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부교육자들한테, 전도사들한테만, 사실 우리 성도들한테 월급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동원교회에서도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10만 원 못하는 카페가 있는데 카페가 교회랑 독립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굉장히 맛으로도 유명하고 거기 아예 그냥 거기 바리스타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월급도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사업을 좀 넓히면은 지역 안에서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좋은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일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사실 저는 그런 게 너무 앞으로의 교회들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맨 왼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 나이가 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입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저희가 26명부터 한 명의 더 복지사를 채용할 수 있는 추가 채용이 딱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 여기 됐어요. 집사님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지역에서 우승한 그런 두 명의 팀들이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토요일 날 이제 여러 센터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지역에서 1, 2위 했던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제 꿈나무 스포츠 학교라고 경기도 사업인데요. 작년에 이렇게 갔었던 사업인데 참가상 받았습니다. 참가상을 받고 이렇게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보드게임 또 이런 코딩 수업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풋살이나 체육 활동 같은 것들도 교회에서 함께 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수업도 경기도 남부지원다이라는 데서 이제 강사를 파견해서 저희는 이제 그것도 동일하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외부에서 강사가 파견이 와서 저희 재료만 제공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미술 강사님들도요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학교 때 전공하셨던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하신 분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미술 수업을 하면 굉장히 잘 들었죠. 작년에 K-POP 데모 헌터스가 그래서 올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올해는 작품이 없어가지고 작년 걸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작년 거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중학교 아이가 있는데 중학생 아이가 그린 건데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중학교 아이인데 미술 학원을 다녀서 이렇게 센터에서도 미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마을 축제가 있습니다. 행복마을 축제라는 곳이 있는데 센터들과 지역의 돌봄 그런 지역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10월 셋째 주 매년 10월 셋째 주에 공터를 빌립니다. 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축제 때 아이들 랜덤 플레이 댄스도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센터에서 활동했었던 것들을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도 와가지고 보고 그리고 또 먹거리 같은 것도 판매도 하고 그렇게 많은 지역의 아동센터가 13개가 있잖아요. 센터들이 와서 준비를 학교에 발표도 하고 아이들 공연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아이들은 요즘에 뭐 예전에 저는 대학교 때 했었던 응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응원곡 같은 것도 있고 거기서 동아리 활동 발표도 하고 랜덤 플레이스 너무나 좋아서 힙합 그런 거 공연도 하고 제 사진은 주긴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센터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또 아이들이 그런 자기의 작품들을 뽐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 내 작품을 이렇게 보다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아, 내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했구나. 그래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이들이 이런 것들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효능감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체육 시간이 아니라 조금 오래된 사진이긴 하는데 매주 저희는 프로그램과 학습이 없는 하루 날짜를 정합니다. 왜냐면 아이들 학습을 너무 싫어하고 프로그램도 좋아하긴 하지만 무조건 나가서 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오늘 어디서 나가서 그래서 선생님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럼 선생님 화요일날은 무조건 나가는 날이 학습 없는 날 나가는 날. 그래서 어제가 싫어요. 어제는 제가 너무 좀 몸이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날씨도 덥고 그래서 어제는 안 나갔지만 핑계를 대고 안 나갔지만 그래도 해서 와야 되고 나가자고 근데 그러니까 오늘 30도야 폭염 중인데 너희 그냥 나가지 말자. 그렇지만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나가서 그냥 자유롭게 특별히 프로그램 같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아이들이 그냥 자유들 주제적으로 피구 수업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그냥 저희들 그냥 옆에서 그냥 안전만 지켜주면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놉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리고 저녁 급식 아까 말씀드렸죠. 잘 얘기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그런 시간이 끝나면은 오후 한 4시 45분부터 50분쯤 되는데 저녁 급식을 먹습니다. 저희가 가장 잘 먹을 때 사진을 준비했어요. 항상 이렇게 먹지는 않는데요. 머리가 재밌어. 여기 보면 뭐 초밥, 통닭. 초밥은 센터에서 초밥이 아니라 그게 뭐죠? 유부초밥. 네. 이런 것들 준비하고 이제 나머지는 시킵니다. 보통 이제 센터에서 이제 조리사가 오셔가지고 건강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가 마을 장터 보여줄 건데 거기서 저희가 따로 이제 사업장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찬을 만들어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가 마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마을 장터에 사줘요. 그러면은 그 재정이 또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밑에 카페 같은 데가 볼 수 있겠죠. 카페가 수익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길 수 있고 비슷한 그렇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급식을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터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거기서 뭐 감자탕도 하고 아이들 뭐 마라탕도 하고 교회 권사님들께서 끌어주시면 그렇게 아이들 먹습니다. 매일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삼겹살을 매일 구워 제일 1년 중에 제일 잘 먹는 날을 하루 그래서 이렇게 급식을 먹습니다. 급식을 먹으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중학생들을 위해서 왜냐면 중학생들이 센터에 오면은 한 4시쯤에 오거든요. 얘들 학습을 못해요. 좀 쉬었다가 밥을 먹고 중학생들은 밥을 먹은 다음에 그때부터 활동을 하지 않고 학습을 합니다. 중학교 애들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알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실 입시 준비가 시작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하고요. 평소 학원 가도 많이 학원 보내시나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자녀들도 이제 평소 학원가를 한 과목씩 가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중학교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영어학원 갔다가 오면은 저희 7시.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30분 쉬었다가 이제 저랑 이제 아내들이나 이제 저는 이제 센터로 가고 아내들 직장을 가니까 아침 제가 10시까지 저희는 이제 교육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10시에 제가 아침밥을 차려주고 아침밥을 차려주고 등교를 시킵니다. 이상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출근 시간이 다르니까 설거지 다 하고 간식까지 딱 세팅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와서 학교 가기 전에 제가 세팅한 간식을 먹고 세팅할 별거 없습니다. 과일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시리얼 같은 거 이렇게 세팅만 해주고 아이들 거 먹고 이제 학원 버스 타고 학원을 가는데요. 학원 갔다 오면은 뭐 저희 7시 되면은 학원 숙제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학원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전 목회자고 또 목회자이면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아직 해야 되다라는 것을 늘 고민을 해요. 늘 고민을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학원을 보내지 않자니 늘 그렇죠. 우리의 경쟁은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우리 엄마들이시잖아요. 저보다 무슨 아이들이 아니라 옆집에 엄마들이잖아요. 네, 옆에 있는 부부의 자녀들. 네, 요즘에 그 아이들 간다는데 불안하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아내가 사실 교육은 제 아내한테 맡깁니다. 아내가 이제 학교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는데 최소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갑작스럽게 중학교 되면은 영어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데 애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와서 숙제하고 둘째 태권도 학원도 갔다 오고 해서 저기 5학년인데 숙제하다 보면 어떨 때는 12시에 자요. 12시에 드림렌즈 떠주고 드림렌즈 뛰는 아이들 많죠. 손주들 중에 한대 핸드폰 보다 보니까 눈도 많이 나빠서 껴주고 아침 8시에 일어나고 렌즈 빼주고 학교 보내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뒤에 계신 부교육자 우리 목사님들도 모시겠지만 저는 ABCD를 중학교 때 했거든요. 혹시 나는 ABCD를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구나. 저는 이제 올해가 쉰이 아니죠. 72년생이니까 50 하나인데 한국나라 50 하나. 만으로는 아직까지는 만으로는 48세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해야 될 학습의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던 거를 중학교 때 하다 보니까 학교 공교육만으로 한 달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련회 가자 그러면 학원생들이 많이 제거해요. 수련회 가자면 학원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아이들이 신앙을 갖고 나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한다면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같이 우리가 이 재정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실 드러나잖아요. 11조나 또 부재앙금이나 생산들의 홍동민의 우선순위가 사실 우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를 삼고 살아가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영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을 하고 영어 선생님 외국에서 와서 학년별로 짧지만 40분씩 영어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 수업은 이제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자원봉사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무료로 봉사해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늘 집 학교 교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보내서 고등학교 때 교회 청년 형들과 누나들이
공부방 비슷하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수업을 공부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사실 교회에 있었었죠. 지금은 사실 교회가 청년들이 없고 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또 교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 하는 자체가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이런 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자원봉사 영어 잘하시는 집사님 봉사님들이 우리 아이들 그냥 영어 공부 시켜주는 것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 갈릴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모님이 영어 강사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대학교 때 영어 그래서 아이들 공부해서 영어 공부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서 교회 초등 아이들을 파닉스를 시켜줍니다. 유치원 아이들 파닉스를 시켜주고 걔네들은 이제 약간의 감사의 표시로 이제 성도님들이 조금씩 이제 피해를 좀 드리는데 서면에 이제 안 받다고 했는데 그래야지 사모님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니까 왜냐면 피곤하면은 좀 쉬지 않는데 약간 그게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무료로 이제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수학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영어 선생님도 오셔서 한무리교회 집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한무리교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집사님께 영어 공부를 센터에서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이제 센터에서 되게 오래된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센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학습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잘 하겠어. 사실 평균적으로는 맞아요.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 있는 것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저희가 학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공부만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정말 공부를 너무 힘들어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참고사항을 하자면은 한 명은 이제 ADHD여서 ADHD 약물을 이제 먹고 있는 아이인데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근데 ADHD 아시겠지만 이게 조용한 ADHD가 있고 굉장히 조용해요. 얘가 ADHD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ADHD 주의력 결핍증 가진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막 방방 뛰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명 둘 다 이제 ADHD거든요. 근데 한 명은 조용한 ADHD, 한 명은 방방 완전 극각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들어오면 계단에서부터 왔구나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그리고 막 오늘 막 그래서 얘 오늘 약 안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약을 먹는다고 안 먹었단 날이 아이들의 목소리 톤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센터 안에서 왜냐면 둘 다 학원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은 이제 수급자 아이고 한 명은 차상위 아이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갈 수가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만 하는 모든 프로그램으로밖에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성적장학교를 나왔어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꾸준함이 있어요. 꾸준함. 이 아이들이 물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또 가정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ADHD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병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표적 딱 그 약만 먹으면 면역력도 안 생기고 그냥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이들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왜냐면 분위기를 막 깨거든요. 갑자기 막 좋아졌다. 막 소리 질렀다가 왜 이렇게 너는 계속 꾸준만 듣는 거예요. 얘는 좀 조용히 해주고 학교 친구들로부터 선생님 그러니까 이 약을 먹어야지 아이들이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꾸중의 그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먹는 거거든요. 이게 병이 아니야. 근데 두 명 다 학교에서 성적장학금 받았어요. 꾸준하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들 1학년 때부터 봤었는데 그러니까 5학년 1학년 아니라 3학년 때구나. 그리고 봐서 5학년 때까지는 정말로 얘들이 공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얘들이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잘하지? 그때 중학교 올라가더니 학교에서 선생님 좀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꾸준하게 하면 되는구나. 처음엔 저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 제 마음 가운데 학원 다니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알죠. 학원 다니는 아이들, 사교육하는 아이들 수준이나 우리 아이들 수준이나 가정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학원을 못 보내는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만화를 되게 잘 그렸던 그 친구가 이 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술 학원에 다녀서 야 너는 꼭 나중에 홍대 미대 가. 미대 가서 나중에 센터에 와가지고 미술 강사해. 알겠다. 그렇게.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하죠. 이거는 오케스트라인데요. 의왕, 군포, 그리고 안양에 있는 센터들. 지금은 이제 의왕은 없고, 안양과 군포에 있는 센터들이 일주일에 아이들이 다 하지는 못합니다. 센터에서 선별을 해요. 열심히 하는 애들, 악기 할 수 있는 애들, 그리고 3학년 이상이면 저학년들은 관악기여서 악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룻, 트럼펫, 그리고 클라리넷, 그다음에 타악기, 드럼, 타악기는 드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로폰도 타악기에 속하고 효과음 같은 내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정도 한문익교회, 안양에 있는 한문익교회에 가서 거기서 레슨을 받습니다. 강사님들도 다 직업들이 이러한 관악기가 음악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한문익교회 재단 안에 있는 저희 같은 교회거든요. 안에 있는 곳에 이제 악기 이런 사업을 따면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이 세 센터의 아이들이 가서 악기 하는 날짜가 다 다릅니다. 월요일은 트럼펫, 수요일은 클라리넷, 플룻, 금요일은 탑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가면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3월달에 이 번개역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안에 그 문화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분들, 그래서 저희 이때는 안 오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평촌 아트홀에서 이제 노회장님들 오시고 아마 한국의 목사님들 소심하신 오셔서 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센터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각자 악기를 하고 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진짜 어떨 때 보면요, 그러니까 센터에 없는 아이들,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싸리차게 센터에 다니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들도, 왜냐면 이 아이들, 이 플룻 악기 배우는데 강사비가 이런 관객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10만원, 뭐 만원대가 아니라 20만원, 30만원 그럴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무료로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배우거든요. 매일매일 가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악기를 배우고 이 합주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굉장히 성장합니다. 악기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합주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악기에 대한 실력도 높아지고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이런 악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정서 이제 노는 방학 때 제가 작년에 웅진 플레이 도시 갔던 데인데요.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웅진 플레이 도시에 가서 1년에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 이렇게 가고 방학 때만 갑니다. 평일날에는 재량방 할 때 같이 가는데요. 재량방 할 때는 많이 못 가고 저희는 40인승 버스를 또 배전을 합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 배전을 통해서 서울랜드를 가고 아이들 서울랜드를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겹대요. 제가 불렀어요. 에버랜드 가자고. 보학년 아이들은 에버랜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랜드 가서 간 사진들도 있고 그다음에 1박 캠프 작년에 이제 올해는 홍천에 가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강화도에 가서 루지도 타고 그리고 강화도 1박 캠프를 통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재작년 이번에 한국미술촌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정서와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이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아이들 돌봄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목장 가끔에 있는 체험 목장도 가게 되고 제가 이런 것도 봅니다. 안 보신 분 많죠? 태양에서 버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문화 혜택을
정말 잘 놀려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혜택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오히려 그 방학 때 이제 다른 학교의 일반 아이들이 물어보면은 그냥 집에서 있다가 수영장 갔어요. 오늘 저는 방학 때 1박 2일 나갔어요. 뮤지컬 보고 왔어요. 이런 태양의 버스 보고 왔어요. 이 표 하나에 8만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다 가지는 못하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공동모금회라는 곳을 통해서 복공기금 그 연말에 보면 정치인들 이렇게 대인도 모시죠. 그래서 1년에 뭐 5,000원 모금됐다. 그래서 복공기금 모금됐다. 달성했다. 이런 뉴스 가끔 보는데 그런 모금에 저희가 프로포즈를 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과학프로그램. 왜냐면 이런 거를 하려면 1년에 예산은 1년 저희가 이 프로그램만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되거든요. 방학 동안만 요거를 위해서 프로포저를 쓰면은 이제 센터 보조금과 운영비와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 공동모금회 사업의 이것이 선정이 되는 통하여서 이런 뮤지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못 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학교에 보면은 경계성 지능 아동들이 참 많아요. 참 마음이 아프죠. 사실 아이들 보면은 똑같고 해맑은데 아이들이 난독증도 있고 같은 학년에 있는 그 문제집이나 그런 초등학교 제가 이제 경계성 있는 아동 아이들 한 명이 이거 저한테만 와요. 저한테만 채점을 받고 싶대요. 왜냐면 얘가 알아요. 뭘 하냐면 자기가 공부 못하는 거를 자기가 같은 학년보다도 때로는 2학년, 3학년이었다면 1학년 문제집을 푸는 거를 자기도 약간 좀 부끄러운 아이 때문에 다른 선생님한테 채점받을 싫어하고 누가 자기가 채점받는 걸 보면은 옆에 가라앉아요. 자기 채점해야 된다. 저한테 왔을 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센터에 한 6명 정도 돼요. 많죠. 29명 중에 6명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은 전교생들 중에 10%가 정말 많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경계성 지능 이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 담당자는 가서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한 학교에 교감 선생님 오시더니 학교에 10%라고 10%. 와, 그 정도로 좀 놀랐어요. 100명이 10명이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교사가 경계성 지능을 그 파견교사가 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교사를 파견을 해줘요. 매일마다 옵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지 수업.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가 따로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일반 교과서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 글자도 조금 크고 글자가 커요. 그리고 자갈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인지 수업도 하고 이렇게 문화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같이 딱 5명인데요. 한 명씩 내려가서 문제지도 풀고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정서 프로그램도 합니다. 그래서 2명의 아이는 외국인 아이들인데 엄마가 베트남이고 아빠가 이제 베트남에서 둘 다 이제 친아빠는 베트남인데 베트남에서 이제 이혼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이제 남성분 새아빠죠. 친아빠는 아니고 새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지금 입양 정책을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이렇게 센터에 등록이 되면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한 명 6학년이고 한 명 3학년인데 6학년인데 한국어를 뭐 팔랑팔랑 하면 우리가 좀 나비 생각하잖아요. 근데 팔랑팔랑이라는 단어를 뉘앙스를 모르는 거예요. 깡총깡총 똑같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6학년 수업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처음에는 이 어화나 그 다문화 이주와 다문화 센터라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나 그런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ESL 같은 코스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센터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국어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학, 미술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추천해 주든지 센터에서 추천해 주는데 처음에 센터에서는 추천해 줬더니 그런 거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 사회성도 중요하니 학교 가겠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이 큰아이가 계속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수업을 재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가니까 그제서야
센터에서 지나면 추천했던 그곳에 학교에서도 추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한 학기를 했는데 하니까 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회에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더 나은 그런 미래를 위해서 결정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데서도 한다. 이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다.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센터를 하고 있고요. 지원 센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인데,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이제 저는 보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는데, 마을 공동체 사업도 동일하게 마을에서 하는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의왕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곳에 가면 1년에 7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항상 이 목사들은요, 이 프로포저를 잘 써야 돼요. 프로포저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없는 말, 있는 말인데 좀 더 우아하게, 좀 더 절실하게. 이 절실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납부된 지역에 있고, 키 감당하지 아이들이 많고, 숫자 아이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어필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그 폼이 있는데, 하면은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을 안에 이 경제 시스템,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쓰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프로포즈를 써가지고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비로 보조를 받아서 1년에 작년에 했던 건데요. 마을 축제라는 것을 1년에 2번 합니다. 마을 축제를 1년에 2번 마을의 그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해요. 놀이터에서 미리 이제 광고를 하고 캠페인 붙였는데, 물론 시에서 한 번 붙이는데 25,000원 내잖아. 마을 위해 사람들이 돈 내야 돼요. 이거 한 번 붙이는데 25,000원 내고, 시에서 이제 하루 동안에 우리가 몇십 교시를 사용했습니다. 지역 센터와 교회 가까이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활동가 하시는 분들을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공연을 하다 보면은 마을 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런 마을 공동 사업을 한 지 한 7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별로 안 오셨는데, 이제는 의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어르신들 오시면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유치원 아이들을 금정동 그 시립 유치원 아이들을 저희가 초청을 하면은 얘들아 구경 좀 해. 그러면 엄마들이 와요. 그래서 엄마들이 왔다가 우리 아이들 막 사진 찍고 싹 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좀 더 있지. 엄마들이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서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사진 이거 다음에 할 때 아이들 순서를 맨 마지막에 넣잖아요. 중간이니까 엄마들이 빠지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 것보다는 좀 짠하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이제 안경수 신분이 담임 목사님이고, 왼쪽에 계신 그 시의원, 표를 위해서 또 이런 학생들을 모시더라고요. 아시죠? 그래서 표를 위해서 두 의원들이, 왜냐면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안녕하세요. 어느 당 교회입니다. 오늘 잘 있다가 맛있게 보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하면 거기서 인사도 하시고, 그래서 한번 1년에 한 2번씩 시의원들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냥 놀이터예요. 놀이터 야외에서 다행히 놀이터 안에 이런 무대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늘, 무대라고 해봐야 이런 곳에다 이제 그늘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풍물패도 불러가지고, 이런 교회 자원들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가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동들도 다 포함해서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년들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정도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목사님께서 따셔서 부르시는 거죠. 활동가들을 부르고, 이러한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 부르셔가지고 이런 분들을 초대하고, 물론 이제 700만 원이라는 사업비 안에서 다 드리는 지속 가능한 게,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오시면서 이렇게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냥 보는 것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스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요.
이제 마을 사업 안에서 이러한 연계, 그 마을 사업이 통해서 네트워크가 되면은 비누 만들기, 그다음에 뭐 어른들이 이렇게 비누 만들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 번은 또 장 만들기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고추장, 된장도 만들었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올해는 안 하세요. 사업비가 없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테라피, 뭐 향기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을 식탁에 교회에서 이제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거리 안에 저희가 매월마다 처음에는 이제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같이 하세요. 프랜차이즈 같이 하시는데 자기가 한번 마을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는 거를 갖다가 좀 해보고 싶다. 처음에는 자기 월세를 내리겠다. 교회 너무 좋죠. 40만 원씩. 그런데 이제 한 2년 정도 하시다가 목사님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교회에서 안고 하자.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 모든 임대료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건물 그 월세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사업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돼요. 사실 교회 숙제 중에 하나, 왜냐면 저희는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교회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혹시 제주도에 광주교회라고 아십니까? 물론 서울에도 서울대 가나무 쪽에 광주교회가 있는데 제주도에 광주교회라고 가보시면은 거기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한번 제주도에 가서 딱 광주교회 느낌이 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이렇게 앞에 십자가 여기 딱 십자가 보면 가보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좋다. 저희 교회 건물이 다 월세거든요. 센터도 월세 매년마다 내야 돼, 도서관도 내야 되지. 맨 밑에는 이제 전세긴 하는데 가끔 월세를 못 낼 때 전세장가. 이렇게 해서 월세를 충당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밀. 그런 식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려면 사업비를 어떻게든지 잘 따야 되고 외부에 사실 교회들이 교회 사업을 할 수 없으면 있으면 좋죠. 근데 교회 인구가 줄어들고 세대들도 줄어들고 그럼 교회는 하지만 정부에는 돈이 있잖아요. 나라에는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활동가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연결해서 해야 될지 저는 그런 게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지 복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용하면은 마을 안에서 이렇게 마을 식탁을 이제 1년에 2번씩 큰 행사를 하고 이 마을 식탁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무료 국수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제 7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고 권사님들, 교회 권사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오셔서 한 끼 그냥 드세요. 아무나 드세요. 그래서 왔다라는 서명하는 건데 왜냐면 이게 제출을 해야 되니까 나라 둘을 쓰려면은 그냥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요. 그래서 이제 다 이 교회 멤버들입니다. 센터장님, 교집사님, 사모님, 권사님 오셔가지고 하루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장터라고 하는데 이 장터에서 그래서 마을 식탁이라는 명칭하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마을 식탁이라고 아예 리모델링을 딱 했어요. 리모델링 한 7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사업비를 통해서 7천만 원 정도 해서 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깨끗하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센터와 그리고 마을 식탁, 마을 공동체 사업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서관 사업. 저희가 아까 보였던 2층에서 이제 도서관, 작은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이제 처음에는 카페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열악해요. 밑에 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카페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요만 여기서 카페, 나머지는 이제 다 도서관 책들이 있는데 카페는 거의 쓰는 적 없습니다. 근데 도서관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오면요. 지금 올해 사업인데 독서 클럽에서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주변이나 전단지들을 시에서 이제 공모를 받아서 도서관 상업으로 시의 공모를 받아서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서 클럽이 오면요. 여기 진행하시는 분도 한물입구의 예전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바뀌셨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그냥 무작위로 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돼서 뭔가 계몽해야 된다. 문화나 그러한 인문학을 해야지 이런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취지로 했는데 현실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금정동에 있는 주민들은 잘 안 오세요. 금정동에 있는 분들은 잘 안 오시고 오히려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너무 그게 숙제예요. 목사님도 담임목사님도 숙제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일이 끝나면 쉬고 싶은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고 있어야 돼서 의사분들도 오시고 그냥 주부들도 오시고 그냥 여러 다양한 위치에서 오세요. 오셔서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근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처음에는 뭐 9명, 6명, 9명 시작했다가 지금 17명, 20명까지 장소가 좁다 보니까 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책이 너무 좋죠. 카르마초프 형제들 다 읽어보셔요. 읽어봐서 독서공부에서 토론도 하고 이분들이 또 이렇게 나중에는 또 이게 약간 동아리처럼 돼가지고 연말에는 뭐 이렇게 서로 교제도 하시고 또 이분들 중에 한 분들이 센터에 월세 뭐 1년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월세 지정 항공으로 해주셔가지고 월세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상당히 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독서클럽을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옷의 옷인데 이제 그저께 월요일날 홍익대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디세이라는 인문학 강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때도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거든요. 오셔가지고 작가와의 만남 이것도 물론 이제 다 도서관 사업비로 하는 거죠. 대안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작은 도서관 협의회라는 곳에서 오셔가지고 강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들이 한 번 강의할 때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이 지역의 이 북 저자가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례길 하시던 분도 오시고 또 오디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공도 여러 가지 책들 또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꼭 이 강사님들이 있는 분들은 다 아니세요. 강릉에서 너무 비싼 사람도 있고 근데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독서 클럽 이거는 이제 작가와의 만남이 아니라 독서 클럽에 오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밑에 너무 장소가 좋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권사님 목사님 분들 중에 책 좋아하시고 독서 요즘에 그런 자격증들 많죠. 독서 지도자 같은 거 있으면은 여수도에서 아니면 뭐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인문학 강좌도 열고 또 책 같은 것도 영성 책 같은 것도 나누고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좋은 또 이러한 문화의 이러한 우리 혜택이 그러한 인문학 수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 쓰신 분이 지금 아니죠.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고 이건 이제 월요일에 했었던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직접 저자가 오셔서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문의자가 오는데 이제는 자리가 좁아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다 무료입니다. 직접 저기서 중앙도서관에서 가끔 전화가 와요. 강사님 어떻게 서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발로 뛰셨죠. 아니면 이제 작가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 작가들이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구가 형성이 되니까 한 10년 정도, 작가의 만남은 7년 된 것 같아요. 독서클럽은 10년, 11년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문학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작가의 만남을 통해서 강의를 듣다가 듣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역을 한 지는 지금 이제 오늘이 딱 5년 차입니다. 제가 2021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명학교회라는 곳에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센터로 오게 됐는데 딱 오늘 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누면서 어제 하나님 참
신기하네요. 재밌네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항상 의미를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없는 것도 좀 찾고 싶어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 정도 있다 보면은 작가의 만남이나 아니면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교회에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작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미 뭐 그 달림이라는 이 명칭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 걸 다 아시거든요. 보면은 한 분 정도 좀 이렇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교회 등록도 좀 할 만한데 이게 너무 잘 안 돼요. 이런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다행히 센터 아이들 중에서는요 교회 등록한 아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꽤 많았거든요. 초창기에는 한 반 정도가 아이들이 왜냐면 성경학교 할 때 우리도 성경학교 하는데 성경학교 할 때 프로그램으로 사실 저희가 이제 시에서 전공을 받기 때문에 또 만약에 종교색을 띈다 그러면 바로 민원이 만약에 아이들 통해서 엄마 그 센터에서 오늘 누구누구 뭐 선생님께서 뭐 예수님이라는 걸 갖다 소개시켜서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그 아까 그 1박 캠프 갈 때 저희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센터지만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센터야. 그래서 너희들 기도를 우리는 그냥 센터 다니는 친구들은 무조건 해야 돼. 출발해야 돼. 기도할 때 출발할 때 기도하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성경학교를 프로그램으로 살짝 봐요. 애들 모르게 애들이 이게 성경학교야. 그래서 밑에서 근데 얘기하죠. 야 밑에서 너희들 우리 성경학교 찬양하고 놀 건데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해. 아니면 내려와서 놀아. 그는 뭘 어떻게 할까요? 애들 공부하기 전에 내려옵니다. 그때 찬양하고 짧게 말씀 전하고 그 대신에 너희들 성경 강요한 거 아니야? 분명히 얘기해서 강요한 거 아니야 라고 내려와. 그 대신에 공부하기 뭐 문제 풀기 싫은 사람 내려와. 그러면 다 내려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안 내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내려와서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짧게 말씀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놀이터에서 열심히 또 물놀이 합니다. 제가 이제 기획하고 이제 찬양도 하고 제가 이제 기획하면은 아이들 물놀이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원하는 아이들을 딱 왜냐면 이제는 다 하원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 저희가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아이들은 내려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시간 갖자. 그리고 다음 날에는 너희들 다윗이 올해는 다윗 영화로 볼 건데요. 영화도 보는데 다 공짜야.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꼬시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죠. 센터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아이들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많이 오지는 또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 3, 4년 전까지는 반 정도 아이들이 센터에 왔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새롭게 또 아이들이 교회를 인벌브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담임사님과 저가 잠깐 얘기하면서 들었던 것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의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문화의 사역을 우리는 하자.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다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제가 처음에 처음에 그 센터 들어오기 전에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고아 과부의 하나님, 사회 약자들의 하나님, 돌봄이 필요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배워왔지만 센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네.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게 뭐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고 계신가라는 영적인 느낌을 실습하면서 참 많이 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센터에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아빠가 이제 감옥에 가서 버려졌던 시설에 갔던 형제들도 있고 걔가 센터에 들어오면 너무 시끄러워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시설에 버려졌다는 것 때문에
정서가 초등학교 6학년에도 불구하고 6살, 7살 선생님 얘기하면은 막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걔는 항상 억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간식을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너 만약에 프로그램 때문에 간식 먹는 시간이 늦어서 못 먹었잖아. 네 거는 내가 무조건 챙겨준다. 얘는 간식을 챙겨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또 엄마가 장애세요. 지적장애이고 언어장애 지적장애에서 엄마를 굉장히 무시해요. 얘가 이제 가장 늦게 가는 아이인데, 왜냐면 집에 가야 엄마랑 대화가 안 되고 아빠는 알려주고 하니까. 근데 계속 오랫동안 있는 아이가 있는데, 또 그런 아이들 센터에 와서 얘는 이제 약간 좀 그런 그 질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는 것도 좀 배우고, 네가 먹은 자리니까 치워 이런 것도 좀 배우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또 이런 또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미 이제 뭐 2008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에 이미 대학에 간 아이들, 직장에서 온 아이들, 대학에 간 아이들 중에 잘 된 아이들 중에 그 인서울의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 중에 와서 그냥 거의 봉사식으로 수학을 고학년 수학을 가르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센터를 또 마을 공동체에서 국수 먹었던 우리 어르신들 또 이문학 강좌를 통하셔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전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라는 공간,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 가운데 한 번이라도 사실 갈릴리라는 이름이 성경에 대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갈릴리가 뭐예요? 센터 온 아이들 중에 갈릴리가 뭐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설명하죠. 그렇지, 이제 시작이야. 갈릴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두세평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십자가에 돌아가서 구하셨대.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있는 거고 교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야까지 제가 이제 설명해주면 그렇구나라고 해서 잊어버리죠. 애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심어지는 것 같아요. 심어지고 아이들이 자라서 내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운영을 했구나. 지금 아이들이 바로 아동부에 오지 않을지라도 지금 어르신들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을지라도 인문학 배웠던 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지라도 그분들 통해서 센터나 도서관에도 월세를 내주시고 또 오셔가지고 아이들 간식도 사주시고 이런 장학금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부 쓰임받고 있고 또 앞으로 MZ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